예, 남북 정상회담이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남과 북이 이번 주 막바지 조율 작업을 벌입니다. 의전 경호 보도 실무회담과 고위급 회담을 잇따라 여는 한편 남북 정상 간 한라인 구축 협의도 마무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미국이 북한과 동맹 관계인 시리아에 대해 공습을 단행하면서 북미 회담 등 한반도 정세에 미칠 영향도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 시간 정영태 북한 연구소장, 장철훈 경남대 국동문제연구소 교수 두 분 모시고 자세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정상회담 얼마 남지 않았네요. 벌써 이렇게 헤아려 보니까요. 예. 그렇죠. 뭐 거의 열 하루 정도 남은 걸로 그렇습니다. 지금 보이는데 이번 주에 이제 여러 가지 마무리 실무 접촉도 있을 것 같고요. 그렇죠.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현안들이 괜히 의전 보도, 경호 여러 가지 있었는데 잘 마무리되겠죠? 예. 이번 경우는 이전의 어떤 정상회담과는 달리 이 남북 양측이 적극적으로 희망하고 또 적극적으로 바라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자질구레한 어떤 그런 문제들을 이런 것은 가급적 좀 생략을 하고 또 피하고 뭔가 매끄럽게 빨리 진행되도록 하는 것이 이제까지의 대화의 패턴이었다 이래 볼 수가 있죠. 지난번에 동계 올림픽에 참가할 때도 사실상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었으나 그런 데 대해서는 북한이 그렇게 물고 늘어진다든가 이런 걸 하지 않고 가급적 동계올림픽 참가라든가 아니면 예술단 공연한다든가 이 목표에 집착을 했다 이래 보고 이번도 마찬가지 북한이 정상회담 그 자체에 상당히 의미를 두고 있기 때문에 여타의 문제들은 쉽게 해결할 수 있지도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많은 관심사 중에 하나가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군사분 개선을 어떻게 넘어올 것인가 그 부분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맞습니다. 여러 차례 여쭤본 것 같습니다. 사실은 김정은 위원장이 좀 더 자신감을 보이려고 한다면은 북측 그쪽 판문각이라든가 이쪽에서 걸어서 우리 평화의 집에까지 오는 것이 가장 스포트라이트도 많이 받게 될 것 같고 또 많은 사람들의 어떤 그런 관심 이런 자체가 상당히 높아지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러나 이제 북한에 있어서 소위 최고 지도자를 하는 것이 수령이라고 해서 우리가 일반은 보통 이런 지도자와는 다른 그런 문제도 또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좀 신변 안전이라든가 이런 데 대한 상당히 나름대로 우려한다는 그런 측면도 있지 않겠어요? 그래 된다면은 우리 평화의 집까지 차라리 자동차로 이동을 하고 거기에서 아마 앞에서 환영을 서로 주고받는 그런 형태가 될 가능성도 사실 크다 이래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장 교수님 관심거리가 하나가 이제 남북 정상회담 이전에 한라인 개설 작업을 마무리하고 두 정상이 전화 통화를 과연 할 수 있는가 그 부분이 좀 관심이거든요. 어떻게 잘 될까요, 그 부분도? 예, 지난 주와 그 전주에 걸쳐서 지금까지 두 차례에 걸쳐서 통신 실무 회담을 했었고 그리고 이번 주에도 한 차례 더 한다고 하니까 아마 그런 실무 접촉을 통해서 남북 양 정상 간에 한라인이 놓이는 문제는 협의가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정상들이 첫 게시 통화를 남북 정상회담 직전에 하기로 우리 대북 특사단이 방북했을 때 이제 협의를 했었는데요. 그런 부분에서 무슨 말들을 처음에 게시 통화에서 주고받을지 그런 것들이 좀 귀추가 주목되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할까요? 정상회담에서 할 얘기를 미리 하지는 않을 것 같고, 날씨 얘기나 또 지금 이런 분위기, 이렇게 서로 오가는 분위기에 대한 어떤 고맙다는 그런 인사, 감사 인사 이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마 전부 다 짐작을 해볼 수는 없겠지만 잘 들리냐, 잘 들린다. 그리고 그쪽에서 잘 이루어지고 있냐, 준비가 잘 이루어지고 있냐. 이쪽에서도 열심히 준비하고 있다. 27일 정상회담에서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양쪽이 서로 노력하자. 이 정도의 내용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요. 북한도 아마 열심히 준비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김정은 위원장 그 준비 와중에도 이 중국의 예술단 직접 접견하고 환대를 많이 했습니다. 이 숭타오 대외 협력부장이죠. 지난번에 11월 달에 와가지고 굉장히 냉대를 받고 돌아갔는데 이번에는 굉장히 지난번하고 다르게 국가 측에서 환대를 하다 보니까 좀 당황했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노동신문도 크게 좀 보도를 했던 것 같은데 달라진 이 북중 관계 여러 가지 조짐들이 좀 보이고 있거든요. 지난해까지는 아무래도 북한이 핵무력 완성을 선언할 정도로 핵과 미사일 고도화에 박차를 가했었기 때문에 중국에서
고위급 인사가 온다고 하면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우려나 이런 걸 전달하기 위해서 왔을 가능성이 크거든요. 예. 그런 상황에선 북한 내부 상황을 봤을 때 숭타오 중국 공산당 대외연락부장을 만나서 굳이 싫은 얘기를 해가면서까지 만날 필요는 없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올해 초 들어서 한반도 정세가 급변하고 있고 그런 가운데서 북한도 중국의 도움이나 지원 같은 것들이 절실하게 뭐 꼭 경제적인 부분뿐만이 아니고 외교적인 부분에서도 중국의 우방 세력을 다시 북한의 우방 세력을 조금 더 튼튼하게 정비하는 예. 그런 차원에서 지난달 말에 김정일 위원장의 방중도 이루어졌었고요. 또 숭타오 대외연락부장이 그 베이징에서는 꽤 먼데 단둥까지 나와서 직접 영접을 하고 예, 예. 환송할 때도 마찬가지로 그때 단둥역까지 나왔었거든요. 그런 측면을 봤을 때는 중국 내의 서열을 감안했을 때도 그렇게 낮은 사람이 아닌데 그렇게 열과성을 다해서 본인을 환대해 주는 모습을 보여줬던 사람이 이제 북한에 다시 온 거니까 예. 그런 부분에선 김정은 위원장도 일정하게 환대를 하는 게 당연한 수순이었다고 보여집니다. 그 선생님 노동당 청사를 시진핑 국가주석의 그 초상화를 이렇게 덮을 정도로 많이 이렇게 걸어놨 걸 봤어요. 또 연회장에서 이렇게 예, 가상에 이렇게 그걸 세워놓고 직접 환대하는 모습들 봤는데 그렇게까지 북중 관계가 많이 확 달라졌다. 그런 분위기는 물론 느낄 수는 있었습니다만은 글쎄요. 지난번에 시진핑 국가주석이 김정은 위원장의 어떤 메시지를 던졌을까? 또 이번에 숭타오 부장이 또 와서 어떤 얘기를 했을까?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그렇죠. 이렇게까지 해주는 이유 너무 달라졌기 때문에요. 사실은 우리가 시쳇말로 하면은 외교는 쇼다고 하는 그런 측면이 이제 강하기 때문에 이런 그 행위를 했다고 일단 볼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특히 이제 북한의 경우는 앞으로 그 핵 문제라든가 이런 것이 걸려 있는 상황에서는 특히 이제 제재를 받고 이런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는 그 중국의 그 적극적인 협력이라든가 아니면은 이 제재에서 최소한의 어디 입장을 취하도록 하는 그런 그 유기적인 관계가 사실 굉장히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은 일단 북한은 북한대로 자기들은 핵무력 완성이다 해서 일정한 목표는 달성을 해놨고 예. 여기에서 이제 기초해가지고 소위 그 지금 몇 남지 않은 사회주의 국가들 간에 그 돈독한 그런 그 혈맹이랄까 이런 관계를 중요시하면서 앞으로 이제 중국의 적극적인 협력을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그 분위기를 만들지 않느냐. 이렇게 본다면은 사실상 북한은 획일주의 체제니까 최고 지도자가 이런 것을 이게 지시를 한다든가 이렇게 했을 때는 아마 대대적으로 예. 환영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은 그렇게 그 놀랄 일도 아니다. 그래요.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어제 그 중국 예술단이 와서 활동 공연을 하고 갔는데 아직은 물론 있습니다만은 그 공연 내용 중에 이설주 여사라고 제가 쓰겠습니다. 이설주 여사가 직접 그 행사를 주관을 하고 혼자 관람하고 물론 김여정 동생 김여정 제1부부장도 있었습니다만 이렇게 김정은 위원장 없이 단독으로 와서 그 행사를 주관하고 특히 이제 호칭 문제 관련해서 존경하는 여사 이런 걸 했다. 북한에서 이 여사라는 칭호는 그렇게 쉽게 붙이는 것도 아니고 그 앞에 존경하는 칭호는 더더욱 아니라고 제가 들었거든요. 어떤 의미입니까 이거는? 존경하는 리설주 여사라고 예. 북한에서 호칭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아주 많은 추측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예. 심지어는 리설주에 대한 우상화 작업까지 나중에 이루어지는 거 아니냐 이렇게 평가를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그런 측면에서만 볼 것이 아니고 오히려 북한의 김정은 체제가 지금 추구하고 있는 것들이 정상국가화의 모습이고 그런 것들에 대한 나름의 조치들이라고 해석을 한다면 김정은 위원장 앞에만 이제 존경하는 이런 수식어가 많이 붙었거든요. 그동안은.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리설주 여사도 마찬가지로 김정은 위원장의 아내로서 와이프로서 거의 동급에 가 있는 그런 이 대접을 받을 만한 사람이다. 예. 이런 것들을 대내외에 충분하게 알리는 예. 조치가 아닐까 싶고요. 그런 차원에서는 남북 정상회담에서 지금까지는 두 차례에 걸쳐서 이제 우리 쪽 대통령께서 그 영부인하고 같이 가셔서 그렇게 하는 모습들을 보였었는데 이번에는 북쪽의 김정은 위원장이 어쨌든 우리 쪽 지역으로 내려오는 거니까 리설주 여사가 동반해서 같이 내려오는 모습들도 예. 충분히 상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 과거에 북한의 퍼스트 레이디가 이렇게 그러니까 공식 비공식 외교 관련 행사에 이렇게 직접 모습을 드러내고 이렇게 활발한 활동을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까? 지금 거의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예. 그러나 이제 김일성 주석 시절에는 소위 이제 김성애 이제 부인을 대동하고 다니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 이래 알려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참 재미있습니다. 저 김정은 들어와 가지고 이 김정은의 그 리더십 자체가 상당히 그 김일성 그 60년대 이전의 어떤 그 모습들 그리고 또 통치 방법이라든가 그럼 여러 가지 또 이 그 통치를 위해서 이미지를 만든다든가 하는 것을 거의 김일성 초창기 모습으로 돌아가는 그런 그 특성을 보이고 있어요. 예를 들면 이제 정상 국가라고 얘기했는데 그 보통 국가와 같은 정상 국가가 아니고 사회주의 정상 국가를 만든다. 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럼 왜 그러냐면은 김정은 들어왔을 때, 김정일 때는 사실은 아버지는 수령이지만 거의 형식적인 어떤 명목상의 수령과 같은 역할을 하고 어떤 의미에서 김정일이가 직접 모든 실질적인 그 권한을 장악했는 이원적인 어떤 체제라도 볼 수가 있죠. 그러다가 이제 김일성 죽고 난 다음에 김정일은 또 혼자 있다가 그러나 모든 체제 자체가 사실은 비정상적인 형태로 왔다는 것이죠. 그럼 이것을 이제 이번에 7차 당대회를 거치면서 당을 정상화한다는 거예요. 당을 정상화한다는 건 사회주의를 정상화시킨다. 그러니까 이게 바로 어디냐. 사실 그 1인 지배적인 사회주의 정상국가. 이게 이제 김일성 시대입니다. 김일성 시대에 사실 북한 주민들이 가장 향수가 크고 그때 그 돌아가고 싶어 하는 그것을 이제 그 경향이 많기 때문에 아마도 김일성 주석과 김성의 어떤 모습, 부인의 모습 이런 것을 동시에 이제 오버랩 시키면서 뭐 사회주의 정상국가로서 앞으로 당대당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중국과의 1대1의 어떤 그런 소위 그 핵을 갖고 있고 어떤 그 소위 강대국, 강성국가로서 뭔가 면모를 과시하려고 하는 그런 게 상당히 보인다. 예. 이게 바로 지난번에 그 북중 정상회담을 할 때 우리의 예상을 사실 좀 깨겠죠. 그게 바로 이제 이설주를 이제 부인을 대동을 해서 일반 보통 그 사회주의 국가들이 이 면모를 과시한 어떤 그런 측면들 이 어떤 되풀이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래요. 정 박사님께 이거 하나 여쭤볼게요. 예. 그 시리아 얘기입니다. 화학무기 공격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 예. 이제 연합 쪽에서 미국, 예. 영국, 프랑스 쪽에서 연합해서 예. 이제 공격을 했는데 이걸 보고 과연 김정은 위원장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제 북미 정상회담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과연 이렇게 가서는 안 되겠구나 이런 어떤 경고의 메시지를 받았을까? 아니다 이 핵이 더 필요하겠구나 이런 강한 의지를 두 국권이 했을까? 어떻게 보십니까? 두 가지 말씀하셨던 두 가지 아마 인상을 다 받았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미국 쪽에서는 이 핵 문제가 원활하게 해결되지 않으면 시리아에 대한 폭격을 했던 것처럼 북한에 대해서 강력하게 압박을 할 수 있다. 심지어는 군사적인 조치까지도 서슴지 않고 사용할 수 있다라는 그런 압박의 메시지를 던지고 싶었을 거고요. 북한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미국이 이제 시리아 쪽에서 편을 들어주고 있는 시리아 반군보다는 시리아 친정부, 시리아 정부군하고 정부 쪽하고 북한이 가까운 상태고 미국이 그렇게 하려는 것에 대해서 시리아 정부군이 또 하는 말들이 있거든요. 그렇게 폭격을 했어도 피해가 크지 않고 뭐 충분하게 요격을 했고 이런 메시지도 같이 받을 거기 때문에 아마 뭐 말씀하신 대로 그런 의도들을 두 가지 다 미국은 던지고 싶었겠지만 북한 쪽에서는 그 미국이 압박을 하겠다는 의지는 확실한 거는 그거는 뭐 이미 잘 알고 있었을 것이고요. 그거보다는 뒤에 이제 회담이 잘 안 됐을 때 북한이 전형적으로 내세웠던 핵이나 미사일과 관련된 여러 가지 조치들이 아직 남아있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걸 통해서 또 다시 협상을 끌어내고 하는 그런 수단이 여전히 유효하다 이렇게 판단을 했을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정영태 북한연구소장, 장철은 경남대 국동문제연구소 교수 두 분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